대변인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목격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가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거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 강남의 저기 그 봉은사 앞에 있는 그 스타벅스라고 해요. 그러네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이렇게 또 찍혔고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약간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얼굴도 좀 공개가 됐는데 확실히 좀 살이 좀 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사진은 진짜 그렇게 보이네. 네, 약간 좀 통통해진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게 이렇게 근황 사진 같은 게 공개가 되고 또 기사화가 되고 요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오버랩이 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바로 직전과.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목격담 정치라고 네네네. 명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 전당대회 때는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도 많이 작용을 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비슷하잖아요. 총선 끝나고 사퇴하고 한동훈 대표 뭐 하나 했더니 도서관에 가서 있고, 뭐 기억나네요. 양재천 뒤를 가고 뭐 네네. 누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본 것 같은. 네네네. 그다음 또 뭐 도곡동 어느 거리를 걷는 거가 뭐 나오고 정말 이 유명한 무슨 연예인 사진 찍는 이정재 것처럼, 씨의 뭐 네. 그런 느낌. 근데 그건 한 번이죠. 네. 그리고 그때도 살짝 비판이 있었어요. 이거 뭐 일부러 좀 아니냐, 뭐 만든 이런 거 식으로. 아니냐. 좀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좋은 쪽으로 더 작용한 게 많다고 봤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거 진짜 그냥 거기 계시던 분이 찍어서 자기 엄마한테 보낸 거라는 거잖아요, 이 사진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유명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 다른 해석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벌써부터 이거 불쾌하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보도 나온 게. 이것도 한동훈이 또 벌써 그러면은 뭐 나가서 뭐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냐. 하루 종일 그럼 집에만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다 하죠. 유명세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아직도 잠재돼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기대심. 보고 싶은 마음. 네.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입장이 어떻게든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활동 재개를 하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음. 근데 요건 확실하죠.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뭐 정계 은퇴야 이런 말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언제 하냐, 언제냐.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네. 뭐 이번 대선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도 사실은 하기가 애매한 게요. 네. 일단 대선이 있을지 말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헌재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진행이 돼서 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될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쵸.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 상태에서 이재명 중간에 시간 끌면은 이재명 20 나오고 30도 나올 수도 있고 20만 나와도 이재명 상처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뭐 새를 몰아갖고 후보돼서 하면 대통령이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아니면 뭐 홍준표나 오세훈이 돼서 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아무 지금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다만 한동훈 대표가 나올 수 있는 요 타이밍에도 당과 또 나라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분명히 나오죠. 근데 자발적으로 저 이제 나올래요 이렇게 장막을 찍고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부르는 모양새. 부르는 모양새.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 자 이제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국민의힘 플랫폼에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이 저희 당이 한동훈 대표를 다시 주요한 정치 지도자로 받아들여져서 이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같이 경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됐을 때, 네. 그때 한동훈 대표의 등장을 보시게 될 거다. 야, 그러면은 이제 그 텃밭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볼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선거라는 게 네네. 그냥 자기가 나가서 1등하면 후보가 되는 건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네. 후보 등록 못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에서의 선거 제도는 후보가 안 되면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주 간단한 당연한 얘기를. 후보 등록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이 지금 회자되는 분들이 다 후보 등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내 경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네.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암초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명태균 리스트 명태균 같은 이슈. 거 우리가 잠시 한 달 동안 잊어버렸지만은 네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엄하고 이 내란이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다 잊고 있고 탄핵 심판, 윤 대통령 체포 여기에 지금 다 쏠려 있지만 네네. 민주주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명태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네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중간에 끊긴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명태균 이슈가 좀 기억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네. 대선전에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민주당에서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거를 뭐 정신이 없어서 아니면은 봐주려고 다 까지 않았겠어요? 지금 하나하나 까잖아요. 뉴스타파가 어제 9시에도 뭐 대통령 관련해서 또 하나 까고 네. 또 하나 까고 하는 이유가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 인기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아유 안 되겠다 해서 조금씩 이게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 지금 탄핵 관련한 여론 조금 더 북돋우고 네네.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거 더 막 어떻게 하려고 네네. 자꾸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명태균 이슈도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나오겠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만한 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막 올라오고 보수가 그렇지만 야, 탁 이래도 지지해? 자, 잠깐만 탁 이래도 지지해? 지금 이거예요. 카드를 지금 숨겨놓고. 그렇게 보시라고요. 음. 민주당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명태균 이슈에 거론됐던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그럼요. 것도 다 그럼요. 하겠네요, 하나씩.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후보가 막 치고 올라와. 네. 막 보수 막 해가지고 뭐 정광훈 막 해고 치고 올라왔어. 툭.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한 방에 무너지는. 뭐 지금까지 다 부인했었던 분들이잖아요. 네네. 나 명태균 알지도 못해. 뭐 명태균 뭐 그런 사람하고 나를 엮지 마. 뭐 그렇죠. 이렇게 나는 뭐 통한 적도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근데 툭 뭐가 있다면 그랬을 때 대중이 받는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바뀌니까. 그렇죠. 모른다고 했다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를 찾게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 생각해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일단 지금까지 명태균이랑 뭐 아무런 그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요 당 네. 입장에서도 봐요. 제가 아까 이제 본 게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이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르고 점점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무능력과 이 뭔가 인지 부조화 같은 민주당의 이 원래 오래된 DNA가 그대로 네. 노출된다는 건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좋은 건데 네. 당 입장에서도 당은 기본 전제가 당은 살아요. 살아야만 해요. 그렇죠. 보수가 괴멸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양 날개로 가는 건데 자 근데 당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잘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탄핵 정국을 뚫고 이길 수도 있겠다. 또는 굉장히 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대선이 되겠다고 한다면 최선의 후보를 뽑는 방법으로 가요. 당은. 그렇죠. 지금 막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도 이게 정리가 되고 자 우리 두 트랙이 있잖아요. 탄핵 심판의 트랙이 어쨌든 갑니다. 이거 여기는 뭐 별게 없어요. 내란죄 빼냐마자 요게 이제 하나 있지만 네네. 어쨌든 가요. 요거는 생각보다 빨리 갈 거예요. 빠르고 이 직선으로 갈 거예요. 요건 별게 없잖아. 그냥 그렇죠. 거기서 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내란죄 뭐 체포고 뭐 이거는 이게 중요하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신변은 요게 중요하지면 네네. 윤 대통령도 요게 더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헌재. 당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가 돼야 대선이 있든 말든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헌재가 2월 뭐 한 끄트머리쯤에 선고 일자를 탁 뭐 예를 들어 뭐 3월 뭐 30날 뭐 하겠다. 선고한다. 결정 발표한다. 이러면 스케줄이 나와요. 스케줄이. 만약에 그때 인용이 되면 5월 3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화요일 날 할 겁니다, 아마. 그 뭐 역산해서 막 다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 요동을 치죠.
조기 대선 가능성 높아지는데 이제 다들 이제 막 잠룡들 막 어. 나오고 뭐 민주당도 뭐 김부겸 뭐 누구야 김경수 이런 사람들 막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뭉쳤던 전광훈이나 뭐 이런 세력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줄지.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게 끝나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됐었을 때 보수 쪽에서 뭐 이렇게 여러 잠룡이 나올 텐데 당연히 명태균 이슈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언론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될까 아니야 누가 될까? 그렇죠. 일단은 요쪽은 누구, 요쪽은 누구요. 근데 요쪽은 이재명 될 것 같은데 2심 이제 또 중요해요. 이재명 2심 이제 나왔을 겁니다. 거기서. 네네. 3심은 언제? 대법원의 마음은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다음에 대선전에서 이재명 뭐라고 할까? 응? 대통령의 탄핵 소추 뭐 외환 내란 외에는 소추 안 된다 하는 게 그 소추에는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나? 뭐 헌법학자 동원하고 뭐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우리 쪽은 이제 여권의 잠룡들 누가 있나? 누가 뭐 출마할까?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명태균 수사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검이 통과됐을 수도 있고 김건희 특검이 예를 들어서 그럼 뭐라도 나오겠지. 그리고 명태균 수사는 이제 한직교 됐어요. 그렇죠. 사실 많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벌써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가 되는 질문들이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하시는 저희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명태균과 관련된 분들이 이게 출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설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보면은 그럼 뭐야? 한동훈이라고 한동훈은 이거 의원들하고 이거 완전히 이거 감정이 안 좋은데.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안 좋다라는 게 결국에 의원들도 대통령을 보수 쪽에서 나와야 자기들한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올 수밖에 없다. 네, 지금은 감정상 이 대통령이 지켜야 되고 말이야. 이 잘못된 체포영장 집행. 우리가 무슨 내란 동조였다 말이야 하면서 막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한 대표가 잘했으면 여기까지 갔겠어. 지금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호 의원한테 탈당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레일이 이제 가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정리가 되죠. 광장의 열기가 식어요. 식었을 때는 그럼 어떡할 거야? 그 열기를 불을 때울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현실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현실론. 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리 와봐.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보면 진짜 미운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다 같이 해서 어떻게 한 방에 원큐로 해서 후보 뽑는 걸로 가고 그건 그거고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 살 길로 갑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죽어도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정리가 돼요. 근데 왠지 당의 습성을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홍준표 대표가 17년도에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될 때도 사람이 없으니까 홍준표 대표는 당과 불화가 깊어요. 그렇죠. 11년도에 처음 대표했을 때 디도스 사태로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고 굉장히 본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12년도 총선에 떨어지고 그러다가 절치부심해서 12년도 그 대선 때 경남지사 재보궐 때 나가서 그때 경남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경남지사로 가서 이제 쭉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당의 후보가 없어서 갑자기 차출이 된 거예요. 감정상 중앙당하고는 진짜 아유 막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제발 좀 와서 해주세요 하니까 와서 후보도 하고 내가 5%짜리 당을 올려서 24% 얻었어. 이걸로 당권까지 또 그 다음에 먹어요. 그게 당이라고요. 홍준표도 그런 과거가 있었고 당과 그렇게 완전히 왼수였지만 당이 살기 위해서 홍준표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아마 다음 대선 같은 경우도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잠룡이라고 나오시는 분들 중 상당 부분이 또 명태균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만약에 출마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에 당이 또 살기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재명도 봐요. 언제부터 당이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었냐고요. 문재인 될 때 이재명이랑
너무 세게 싸워서 해경궁 김씨가 그거 가지고 서로 완전히 안에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안희정 뭐 박원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퇴장을 하면서 네. 갑자기 이재명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후보가 없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치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흔히 이제 얘기하는 저기 정광훈 목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민우 후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를 또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명태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여권 잠룡들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냥 저 혼자 생각이 이렇고 제가 또 여러분 많은 주변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또 같이 얘기 나누는 분 중에는 그럴 가능성이 적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오기 어려워. 조금 더 숙성돼야 돼.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이 뭐 맞을 확률이 뭐 높으니까 제 말을 믿고 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요런 정도로 이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방송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당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번 대선 좀 나와달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때도 고사를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물론 나가서 뭐 대선 후보 대선 뛰고 그러면 그때 홍준표 대표처럼 당권도 거의 뭐 자동으로 갖게 되고 비록 야당이지만 한동훈 중심의 당으로 해서 다시 보수가 재탄생하는 상황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기본 전제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고 대단히 높죠. 80%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거부감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후보가 된다고 해도 정말 전적으로 많이 도와줄까? 그리고 이제 졌다. 대선 후보 나가서 졌어. 책임론. 지면 또 분명히 팽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태라면. 그러면 혹시 한동훈 대표가 대선을 나온다고 했을 때는 친윤들과 이렇게 좀 뭔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밍글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친윤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좀 더 오픈이 되고 또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의 의원 분포가 네. 최소한 40% 정도, 한 40명 선은 친한계라고 돼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용당한다 이런 말 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뭐 어떻게 쫓겨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한다. 이번에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과정이 대단히 거칠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참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동훈 대표 입장만 생각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또 한 번 그러면은 더 이상 정치 못 한다. 그렇죠. 한번 또 그런 식으로 되면은 1년 반 사이에 3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제 생각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당대표 시절에 당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높았고 친윤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공감은 별로 없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권위나 이제 그 뭐 또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이익 관계가 맞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편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속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없는 상태인데 그때도 친윤들이 과연 국민들이나 어떤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44명 사진 찍은 분들, 사진 찍힌 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중에 일부는 다음 당 대표, 더 나아가면 다음 요번 대선 후보 정도에 대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사진 찍혔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보수에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그러한
이 광장 열기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 네네. 그분들의 지지세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뒷줄에 서 계셨던 분들 대부분 보면은 지역구 사정과 이 상황을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 다음 선거까지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탄핵도 반대했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지키기에도 내가 어쨌든 명단은 들어갔다. 본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약간 영남권에 계시는 분들.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뭐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렵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거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정리되는 과정을 잘 보자.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된 지가 지금 2번째 연장해서 나오는 건데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주말마다 또 뭐 대기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요것도 지나가고 뭐 결론이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내란죄 넣네 빼네 이것도 나올 거고. 그렇죠. 이게 가면서 이제 생각을 다 조금씩 하실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유권자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게 이렇게 가겠다. 그럼 이제 총의가 모아지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나오는 숫자 크게 의미 없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